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빠박쌤이에요. 자, 이번에 물화생지 썰 주제는 그래프 이론이에요. 그래프 이론이면은 수학인데, 예, 그냥 물화생지 썰 외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예. 자, 우리가 이제 그래프 이론의 이제 시초라고 하면은 그 케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거든요. 케니스베르크가 뭐냐? 어디냐? 어디냐면은 어, 어디요? 여기 폴란드 좀 위쪽에, 예. 여기가 이제 그 케니스부르크라고 불릴 때는 이제 얘네가 이제 프로이센 왕국의 프로이센이 나중에 독일이 되는 거죠. 예,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였어요. 예, 대단히 좀 유서 깊은 도시죠. 지금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됐어요. 러시아의 그 칼리닝그라드.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데,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하고 떨어져 있죠. 예, 이런 뭐냐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월경지. 예, 여기 지금은 칼리닝그라드예요. 그 케니스베르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. 예, 그 강이 이제 프레겔 강인데 지금은 러시아 땅이니까 뭐 프레골랴 강 그렇게 부르는데 이 강에 이제 다리가 7개가 놓여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여기 시민들이 이 7개의 다리를 한 번만 각각 건너가지고 모두 다 건너는 방법이 가능하냐? 예, 그런 이제 뭐 하여튼 그런 놀이죠.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직접 걷는 사람도 있었고 뭐 산책 겸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요렇게 어? 요렇게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직접 걷지 않고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? 예, 그거를 한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트 오일러라는 이 사람입니다. 일반인들은 오일러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우스 이전에 아주 대단한 수학자였고요. 가우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.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러시아 지금 말고 그 황제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제 거기서 생활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눈이 좀 안 좋아져서 시력을 잃게 돼요. 지금 초상화도 보면은 좀 눈이 좀 안 좋아 보이죠? 예. 예, 그래서 이렇게 그 케니스베르크의 다리를 이렇게 도형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씩만 통과하는 예, 그런 걸 트레일이라고 불러요. 트레일. 그러니까 여러 번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통과하는 거 그런 걸 트레일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오일러의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려면은 홀수차수 꼭지점의 수가 빵개거나 2개여야 된다는 거예요. 홀수차수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응? 봐봐 이거 하나 둘셋 얘도 셋 얘는 하나 둘셋넷 5개 예 이렇게 이게 바로 홀수차수 꼭지점인데 홀수차수 꼭지점이 다 4개네요. 하나 둘셋넷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.
홀스타스 꼭지점이 빵개거나 두 개인 경우, 빵개인 경우에는 어느 점에서나 시작해도 돼요. 그래서 그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그 점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.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요. 홀스타스 꼭지점이 두 개면, 그러면은 둘 중에 한 개에서 시작해서 하나가 시작점이고,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끝점이 돼요. 한복 그리기의 끝점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인 오일러가 요 케니스베르크 문제를 그냥 결단냈죠. 이걸로부터 그래프 이론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. 자, 다음으로는 해밀턴 경로. 해밀턴이 누구냐면, 역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윌리엄 로원 해밀턴. 예. 빠박슨 같은 물리학 한 사람은 이제 해밀턴 역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역학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뉴턴 역학밖에 모르는데, 뉴턴 역학 말고도 라그랑지 역학, 그러니까 뉴턴 역학 말고도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주로 힘을 이용하는 다고 하면은 뭐 라그랑주 역학이나, 그리고 지금 등장한 등장한 해밀턴 역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에너지를 좀 이용을 합니다.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수학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해밀턴 경로인데, 해밀턴 경로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꼭지점을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, 한복 그리기하고 비슷하네요. 그죠? 그래서 정 12면체에서의 해밀턴 경로. 그러니까 정 12면체면 원래 3차원 입체 도형인데, 그거를 빡 눌러가지고 평면 도형처럼 만들었어요. 보면은 면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그리고 밑바닥에 한 개, 12개. 맞죠? 정 12면체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작해보면 띠리리리린 띵 띠리리린 띵 띠리리리리리. 예, 해밀턴 경로 완성. 그렇죠? 예. 자,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이제 결론은 기사의 여행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사는 그 체스 판에 나이트, 체스판에 나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, 사실 한국 사람들은 체스 잘 모르죠. 장기는 좀 알죠. 예, 장기에서 그 마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시작하면은 뭐 요렇게 잘 모르겠냐. 요렇게 눈이 막 정신이 없네. 이렇게 가능하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의 마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체스에서 이제 나이트 기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체스판이 8 곱하기 8 체스판인데, 그러면은 이 나이트로 그 체스판의 모든 칸을 다 지날 수 있냐 이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슉슉슉 띠리리리린 아우 귀찮아.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것도 해밀턴 경로죠. 해밀턴 경로.
근데 얘가 체스판이 8 곱하기 8이니까 망정이지. 만일에 뭐 엄청 커. 뭐 예를 들어 8억 곱하기 8억 칸이에요. 그럼 어떻겠어요? 이 경로를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?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거를 NP 완전 문제라고 그래요. 뭔 소리지? 네, 이게 이제 뭐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 쪽에서 말하는 P 문제하고 NP 문제가 있거든요. 이게 그 7대 밀레니엄 문제 중에 한 개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, 이게. 그래서 이게 뭐냐면,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P 문제하고 NP 문제가 같은 거라면은 영역이 오른쪽처럼 될 거고, 안 같다면은 예, P 문제가 차지하는 영역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NP 문제, 그러니까 P 문제하고 NP 문제가 다르다 이거죠.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증명을 못했어요. 미해결 문제예요. 그래서 P 문제가 뭐냐면은 P 문제란 다항 시간 안에 답을 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는 문제를 P 문제라고 해요. 그럼 다항 시간이 뭐냐? 다항 시간은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를테면 뭐 t의 제곱 뭐 이런 거, 뭐 t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, t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 이거예요. 그러면 비교적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. 좀 덜 복잡한 문제입니다. 근데 다항 시간 말고 예를 들어 지수 시간이라고 하면은 지수 시간은 예를 들어서 2의 t제곱 같은 거예요. 이거는 시간이 겁나 많이 걸리죠. 아무튼 P 문제, 다항 시간 안에 답을 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는 문제. NP 문제는 안 알려져 있어. 하지만 답을 누가 딱 알려줘. 그럼 그 답이 옳은 답인지 검산하는데 다항 시간이 걸려요. 검산하는데. 그런 걸 NP 문제라고 불러요. 그럼 이제 딱 봐도 P 문제하고 NP 문제는 같지 않겠네. 그렇죠? 그런 느낌적인 느낌. 그런 느낌이 드는데, 그런데 이제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 증명은 매우 어렵더라.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처음 시작은 그래프 이론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PMP 문제, 이제 7대 밀레니엄 문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7대 밀레니엄 문제가 나온 거는 아마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. 자, 페르마, 이 사람은 사실 아마추어 수학자인데, 피에르 드 페르마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버릇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보는 수학책 여백에다가 이렇게 쓱쓱쓱 적어요.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적었냐면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은 C의 n제곱과 같다. 근데 여기서 n이 3보다 큰 정수예요.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양의 정수 ABC가 존재하지 않는다.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보면은 그러니까 n이 2예요.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.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는 많죠. 유명한 게 3대 4대 5의 직각삼각형, 또는 5대 12대 13의 직각삼각형,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건 많아요. 근데 2가 아니고 3 이상이라 이거야.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.
근데 여기서 이 페르마가 아주 희대의 떡밥을 던졌죠. 나는 이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증명했는데 여백이 좁아서 생략한다. 정말 희대의 떡밥, 정말 아주 희대의 낚시꾼이에요, 페르마. 그래서 그게 1637년 페르마가 추측한 거를, 이게 증명된 게 1995년 그 영국의 수학자인 앤드류 존 와일스라는 사람이 이걸 증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증명하는데 무려 358년이 걸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증명하면 상 준다고 이제 상금도 걸어놨는데, 뭐 이분이 뭐 5만 달러인가 받았다고 하는데, 뭐 상금이 중요하겠습니까? 뭐 교수 직책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명예도 있고, 그렇죠? 근데 이제 문제가,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되고 나니까 많은 수학자들이 허탈해졌어요. 우리가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의욕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뭔가 좀 공허하죠. 그런 것처럼. 그러니까 또 이제 누군가가 떡밥을 투척을 하죠. 그게 바로 7대 밀레니엄 문제예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라는 데서 2000년에 7개의 문제를 선정을 했어요. 이거는 마치 그 1900년 그때 힐베르트라는 수학자가 그 힐베르트 문제라는 거를 이제 문제 수가 24문제인가 그래요.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함으로써 20세기 때 수학이 많이 발전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21세기 때도 수학이 많이 발전되게 해보자. 뭐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죠. 상금도 걸었어요. 문제 한 개당 100만 달러. 그래서 문제가 7개 문제가 있는데, 사실 문제가, 여기에 바로 아까 말했던 PMP 문제가 있죠. 이거 말고도 뭐 호지 추측 뭔지 모르겠어. 뭐 그나마 푸앙카레 추측은 좀 알겠는데, 이제 이게 뭐냐면은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컵이 있어요. 그럼 컵이 있으면 컵을 막 이렇게 그 찰흙처럼 이렇게 뭉개면은 구로 만들 수 있죠. 근데 만일에 이게 컵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. 그러면은 얘는 뭉개도 구가 안 되죠. 얘는 구로 바꿀 수 있지만은 얘는 구로 못 바꾸고 이렇게 도너츠 모양이 되겠죠.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게 푸앙카레 추측이에요. 자, 이거는 이제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그 러시아의 수학자인 그레고리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증명했어요. 그러니까 7대 밀레니엄 문제 중에 유일하게 증명된 거죠. 근데 이 페렐만 이분이 참 또 그 자연인이셔. 상금도 안 받고, 그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드상도 안 받고, 교수 즉 제안 왔는데 그것도 안 받고 완전 자연인이세요. 그 다음에 또 뭐 리만 가설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본 분이 여러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양 밀스 가설인데, 이거 사실 물리학하고 관계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나비에 스톡스, 요것도 물리학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버치, 스위노턴 다이어, 3명 아니에요. 스위노턴 다이어가 1명이에요. 이건 너무 수학적인 거라 역시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게 양밀스 가설하고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2개가 있는데
물리학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. 예. 어떻게 그래프 이론 얘기하다가 자꾸 그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지금 남해 바다에서 허우적거렸어요. 자, 이제 그래프 이론으로 돌아올게요. 자, 칼라의 추측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요거를 박준영 교수가 증명했는데, 여자분이세요. 원래 한국에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이 칸칼라의 추측을 증명도 하고 지금은 미국 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. 근데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, 예를 들어 우리 바닷가 이 모래알을 쫙 뿌렸을 때 걔네가 어떤 특징적인 모양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? 뭐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그 모래알은 너무 많으니까 일단 3개만. 자, 그런데 이제 그 3개고, 그 다음에 모서리가 존재할 확률이 예를 들어 0.01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은 얘는 확률이 0.09의 세제곱, 이거 3개는 확률이 0.01 곱하기 0.09의 아이고 제곱 제곱. 그 다음에 모서리가 2개 생길 확률은 0.01의 제곱 곱하기 0.99.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삼각형이라는 뭐 이런 걸 완전 그래프라고 하는데, 이게 생길 확률은 0.01의 세제곱. 그럼 여기서 이 확률을 자꾸 바꿔보자 이거예요. 확률을 바꿔보면은 얘가 어떤 값을 딱 지나는 순간 이 완전 그래프가 생겨날 확률이 갑자기 확 커진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임계값, 그걸 이제 우리말로 문지방, 그러잖아요. 어른들이 뭐라 해요? 문지방 밟지 말르죠? 복 나간다고. 그런데 이 앞서 얘기했던 그 박준영 교수가 임계값을 P라고 하고, 근데 임계값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. 너무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대하는 임계값을 구해보면은 그게 KQ 로그 N하고 로그 N 이하다. 여기서 K는 어떤 상수입니다. 이거를 증명을 해가지고 각광을 받았죠. 고등과학원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. 자, 다음 계속해서 이제 그래프 이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, 얘는 이제 사색 문제로부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지도가 있는데 이제 그 서로 맞닿은 지역마다 다른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최소 몇 개의 색깔이 필요하냐. 그래서 5개의 색깔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증명이 되었고, 3개는 안 된다. 발레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. 그러면 4개는, 그래서 그게 사색 문제인데, 이거 증명을 하는데 특이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어요. 그래서 4가지 색으로 다 칠할 수 있다 이거예요. 컴퓨터 이용해서 증명하니까 또 수학자들이 좀 싫어하죠. 그게 진짜 수학다운 증명이냐. 그래서 아직도 다른 방법을 찾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하고 관련된 거예요. 이거 관련된 거. 그래서 그거를 조합 대수 기하학 분야라고 하는데, 이 분야에 허준희 교수, 요즘 우리 수학계에 되게 인기 있는 분이시죠. 이분이 2022년도에 필드상을 수상하셨어요. 이 필드상은 그
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년 수상하는 건 시상하는 건 아니고 4년마다 시상을 해요. 그러니까 필드상 그 4년마다 필드상을 받는 사람이 딱 한 명은 아니에요. 여러 명이 받아요. 그 중에 이제 허준이 교수가 이제 탄 건데 탈만해요. 맞다. 필드상은 또 나이도 젊어야 돼요. 40살 미만이야, 이하야. 암튼. 근데 허준이 교수는 이 상을 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. 막, 뭐, 무슨 추측. 아니, 왜들 그러나 몰라. 그냥 추측을 이렇게, 일단 말은 내 깔아놓고, 어? 증명은 뭐, 누군가 해주겠지? 예, 허준일 교수가 증명을 했어요. 예, 아주 많은 걸 해결했죠. 예, 이제 사생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프 색채라는 문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꼭지점이 4개고 색깔도 몇 개냐? 3개? 3개로 칠해. 그러면 이런 경우에 채색 다항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x가 아니고 카입니다. 카이. q 빼기 1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1의 q 빼기 1. 그럼 n이 4면 n이 4면은 q 빼기 1의 4제곱 더하기 q 빼기 1. 근데 이게 1, 4, 6, 4, 1. 거기다가 q 빼기 뭔가 좀 이상하다. 마이너스 1이잖아. 마이너스 1. 그러니까 얘네가 마이너스가 돼야지. 마이너스. 예. 그래서 q의 4제곱 빼기 4q의 세제곱 더하기 6q의 제곱 빼기 3q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개수에 그러니까 여기 1 4 6 3 빵 개수의 절대값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값이 이렇게 커지다가 작아져요. 그러니까 그 위로 볼록 아래로 오목한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로그 오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필드상을 탄 그 허준희 교수가 그 메트로이드의 뭐 그래프 등등 다 포함하는 메트로이드의 호지 구조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. 로그 오목성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말은 모르겠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빠박쌤의 물화생제 썰 그래서 외전 과학이 아닌 수학 쪽으로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썰을 풀어봤어요. 정말 뭐 겉만 핥아봤습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